애착 다이얼로그. 애착을 이해하면 대화가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최옥경입니다. 오늘은 성인 애착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을 드려볼게요. 관계에서 대화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관계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느꼈던 대화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자,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연결입니다. 관계에서 연결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내가 지지받고 있구나. 내 감정에 공감해주고 있구나. 나에게 호기심을 갖고 질문해주고 있구나. 내 말에 귀 기울여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구나. 뭔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서로가 교감하는 순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관계에서 연결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연결된 사람과의 관계는 짧은 순간에도 친밀감을 느끼고 애착 체계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연결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성인 애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인 애착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우선 애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애착이란 무엇일까요? 애착이란 주 양육자와 느끼는 감정적인 유대 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형성된 애착 유형은 이후 성인기에 애착 대상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성인 애착은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반응적이고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반면 떨어져 있을 때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정서적인 요인을 말합니다. 생애 초기 우리가 부모와 맺은 관계질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 인생 전반에 걸쳐 대인관계 형성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애착 유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 혼란형입니다. 안정형은 나도 괜찮고 상대방도 괜찮아. 회피형은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은 믿을 수가 없어. 양가형은 나는 안 괜찮은데 상대방은 괜찮고 믿을만해. 혼란형은 나도 상대방도 믿을 수가 없네. 이런 내적 작동 모델을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적 작동 모델은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가 애착 이론을 설명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애착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 환경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는 건데요. 즉,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틀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우리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관계에서 반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 양육자가 일관되게 돌봄과 사랑을 제공하면 아이는 자신이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되죠. 이 모델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어.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반면 양육자가 일관되지 못하거나 무심한 태도를 보이면 아이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델은 성인이 되어 다양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한 애착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인 애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관계 만족도를 결정짓는 비밀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적절한 친밀감과 독립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갈등이 생겨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또 노력을 합니다. 반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하고 또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패턴은 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안정애착이 형성된 관계의 이완은 분리 후에 위안을 받고 싶다는 욕구와 다시 엄마를 만났을 때 위로받고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데 다 놀고 나면 엄마한테 다시 돌아오죠. 엄마가 안전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즐거운 곳이 되겠죠. 아이가 신호를 보내면 추양육자 또는 부모, 엄마는 행동으로 반응하고 그 행동이 말하는 의미는 나는 네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차릴 수 있고 네가 필요로 하는 것에 반응할 수 있어. 긍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부터 안정적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입니다.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대화로 하시나요? 아님 회피하거나 과도하게 공격하거나 집착하는 반응을 보이시나요?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고 문제를 피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내 문자에 답장을 안 했네. 나를 싫어하는 걸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바쁜가 보네. 나중에 뭐 연락 오겠지. 같은 상황이라도 애착 유형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곡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신호에도 되게 예민하고 거절로 받아들이기 쉽고 타인의 친밀한 접근을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내용이어도 반응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에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애착 유형은 우울증, 불안장애,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형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결국 심리적 웰빙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가족관계의 대물림입니다. 놀랍게도요. 애착 패턴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섭죠. 대물림 된다는 것이. 이게 부모 스타일은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녀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인 애착은 가족 역동성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성인 애착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좋은 소식은요. 애착 유형이 평생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정애착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나의 애착 패턴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성인 애착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좋은 관계의 시작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애착 다이얼로그,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